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이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상원 민주당원들은 추가 실업수당을 400달러 대신 300달러로 다시 낮추는 대신 오는 8월이 아닌 9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급받은 일부 실업수당에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버리 힐스의 야외 식당에서 무장 강도가 습격해 고객 한 명이 총상을 입고 40만 달러 상당의 시계를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주내 공립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66억 달러 기금 지급에 서명했습니다. 가주 당국이 4월 1일부터는 야외 야구 경기장, 스테디움 그리고 테마파크가 수용 인원을 제한한 채 재개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직원 전용 이동식 백신 접종소가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롱비치시 당국이 다음 주부터는 16세에서 64세 사이 장애를 앓고 있는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패사디나 통합교육부가 이달 말부터 초등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교사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우선 접종군에 포함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이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제 위안부를 외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은 일본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위한 의도된 논란으로 보입니다. 과거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지지층을 탄탄히 한 것과 같은 이른바 도구 휘슬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의사당 난입 사태에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공화당 동료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월 비농업 일자리가 37만 9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고용지표가 양호했던 데다 국채금리의 상승도 제한되면서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이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실업수당을 그동안 논의되어 400달러 대신 300달러로 다시 낮추는 대신 오는 8월이 아닌 9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실업수당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 많은 실직자들이 실업수당이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해 실업수당 1,200달러까지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가주내 공립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66억 달러 기금 지급에 서명했습니다. 4월 1일부터 킨더가든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부들에 지급되는 20억 달러의 기금 지원도 66억 달러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가능한 카운티 내 교육부가 4월 1일에도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 지원금 액수가 하루에 1%씩 차감됩니다. 만일 교육부가 5월 15일까지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기금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46억 달러는 지난 한 해 팬데믹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급된 기금의 85%를 대면 수업에 무조건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학교들로서는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직원 전용 이동식 백신 접종소가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포모나 페어그라운드의 이동식 접종소가 앞으로 수주간 셰리프국 내 직원과 전문 인력 그리고 예비역들의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첫 접종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접종소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독려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로 총 2,907명의 직원들의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는 17%에 달하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비치시가 다음 주부터 16세에서 64세 사이 장애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시 당국은 기존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롱비치시는 시 인구의 16%가 넘는 총 3만 5천 명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6%가 시니어층입니다.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주민들로 신체적 장애 혹은 발달 장애가 있는 롱비치 주민들은 8일부터
시작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롱비치 컨벤션 센터를 방문해 사전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혹은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롱비치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 혹은 유틸리티비를 집참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내 패사데나 통합교육구가 이달 말부터 초등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패사데나 통합교육구 이사회 측은 이달 30일부터 킨더가든부터 2학년까지 학생들의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3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의 경우 4월 13일부터 대면 수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사데나 통합교육구 일부 교사들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면 수업은 재개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패사데나 통합교육구 측은 교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패사데나 통합교육구는 이번 주말까지 절반에 달하는 1,200명의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대낮에 베벌리힐즈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3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해 여성 고객 1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주 당국이 4월 1일부터는 야외 야구 경기장과 스테디움 그리고 테마파크의 재개장을 허용했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입니다. 4일 대낮에 베버리힐즈의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3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해 여성 고객 1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강도 행각은 4일 오후 2시 10분경 400블락 노스 캐니언 드라이브에 위치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 파스타이오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장강도단은 야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남성 고객의 목 부위를 잡아챈 뒤 고객이 차고 있던 $400만 상당의 고급 시계를 낚아채 도주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고객이 귀중품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강도단은 식당 안에 여성 고객에게 총격을 가해 여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당한 여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400만 고급 시계를 빼앗긴 피해 고객의 일행들이 강도단의 맞대항해 강도단이 지닌 총을 빼앗아 총격을 가하는 등 식당 패디오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도단은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을 뛰어 달아났습니다. 해당 매장은 사건 발생 후 이날 하루간 휴업을 결정했으며 당국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주 당국이 4월 1일부터는 야외 야구 경기장과 스테디움 그리고 테마파크의 재개장을 허용했습니다. 스테디움을 비롯한 야외 야구 경기장의 경우 퍼플티어는 수용 인원을 100명 이하로 제한해 지역 방문객을 받아야 하고 이들은 사전에 좌석을 예약하고 식품 판매와 상점의 운용은 금지됩니다. 레드티어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의 20%로 제한해 가주민만 받을 수 있으며 좌석에서 식품 판매가 가능하고 오렌지티어는 수용 인원의 33%로 제한된 가주민 방문객을, 옐로우티어는 수용 인원 67%의 가주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경우 레드티어는 수용 인원의 15%로 문을 열고 오렌지티어는 수용 인원의 25%, 옐로우티어는 수용 인원의 35%로 제한해 문을 열되 실내 놀이기구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실내 식당 영업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식을 접한 LA 다저스 구단과 LA 엔젤스 구단 측은 트위터를 통해 로컬 당국과 상의 후 주 티켓 판매 사항을 비롯한 안전수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주 내 5개 구단 중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측은 유일하게 야구 시즌이 시작하면 100명 이상의 팬들의 입장을 허용하고 맥주와 핫도그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일제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은 일본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위한 의도된 논란으로 보입니다. 과거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지지층을 탄탄히 한 것과 같은 이른바 도구 휘슬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존 마크 램지어가 하버드대 동료 교수들을 상대로 쓴 토론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이 아닌 포주에게 고용된 매춘부였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은 이 토론문의 후속편으로 지난해 12월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자 램지어는 올해 1월 일본 산케이 신문 해외판에 논문을 요약해 기고합니다. 그래도 별 반응은 없었고 결국 산케이 신문이 램지어의 논문 발표 소식을 직접 보도한 뒤에야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4차례의 시도 끝에 학술적 방화에 성공한 겁니다.
Perhaps that's what everybody behind this article wanted in the first place, this giant debate. 역사 문제를 다룬 논문이 생뚱맞게 법경제 학술지에 실린 점도 의도된 논란의 정황입니다. This journal was not an important journal before it turned into international news. This became an article because Professor Ramsayer was relying on his scholarly reputation. 이렇게 역사 왜곡 논란을 기획한 이유는 뭘까? 한국을 탓하며 일본 극우 세력을 결속시키는 이른바 도구 휘슬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We call in the United States a dog whistle. You know, you shore up a particular view of politics and identity by blaming somebody. 미국인의 오르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극우 혐한 세력하고 별로 다른 바가 없는 인물이 아닌가. 결국 미국 명문대 교수가 일본 극우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하는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스는 오늘 논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한 직후 램지어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일본 정부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당시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부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후 하버드 크림슨에 추가로 이메일을 보내 일본 정부와의 관계는 자신의 논문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의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인 램지어 교수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 2018년 일본 정부 훈장 우길장을 수상한 기록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 사케이 신문이 발행하는 해외 선전지 저펜 포워드에 따르면 당시 램지어 교수는 일본학에 대한 공헌과 일본 문화 홍보를 이유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학계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타운의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S마크 테이프아트 파운데이션으로부터 7만 5천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그랜트는 한인 커뮤니티 내 저소득층 어린이와 가정들을 돕는 KYCC 프로그램 운영과 KYCC가 운영을 맡은 노숙자 아파트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KYCC는 코로나 팬데믹 속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취약계층 시니어들을 위해 무료 음식과 그로서리 배달, 실업수당과 SBA 론 신청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LED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융자와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 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소문 들었어? 춘천의 명물 막국수. 춘천이 아니라 한국 최고 맛집 정성이 동해 막국수 LH 경점. 감칠맛이 폭발하는 막국수에 쫀득한 감자전과 메밀전, 푸짐한 닭갈비에 고구마 떡, 우동사리를 넣고 소주 한잔 캬. 계절 별미 감자 옹심이와 닭칼국수, 닭튀김도 별미라니까. 웨스턴 일가와 베버리 사이 정성이의 동해 막국수. 투고와 딜리버리 환영합니다. 323-465-1521 323-465-1521. 몽 바베큐가 널찍하고 세련된 새 패티오 야외 테이블과 함께 다시 오픈했습니다.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고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프라임 립, LA 갈비, 마블링이 환상인 특급 꽃등심, 안심, 40가지가 넘는 신선한 샐러드바. 냉면장인이 뽑아내는 몽 바베큐에 시원한 물냉면과 맛깔나는 비빔냉면.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무제한 고기, 무제한 샐러드바는 오직 몽 바베큐. 웨스턴과 일가 213-388-7668 388-7668 몽 바베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금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슬라우슨 애비뉴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점을 지나 4가 스트릿과 교차지점까지 오늘 8마일에서 20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또 이용 구간 스테디움 웨이부터 13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지점도 7마일에서 14마일대로 정체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5번 놀스 방향 메인 스트릿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스트릿과 교차지점까지 7마일에서 19마일대. 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비치 블루버드 구간도 17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60번 웨스트와 교차지점까지 10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산타페 애비뉴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그랜드 애비뉴와 교차지점까지 15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10번 이스트 방향 메이플 애비뉴부터 9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오늘 피코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4마일에서 14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부터 17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5에서 11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반대 101번 놀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센터 드라이브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20마일대. 60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베벌리 블루버드 구간 17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로스메이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오늘 605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3마일에서 17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57번 놀스와 교차 지점도 12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요. 베이스라인 로드와 교차 지점부터 다시 15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오늘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일랜드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0에서 18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사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우선 접종군에 포함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이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연설에서 미국이 확보한 3개의 백신으로 학교를 안전하게 열 기회를 가졌다면서 모든 교육자, 학교와 보육원 직원들이 이달 말까지는 적어도 1회분의 백신을 맞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30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주가 그렇게 하도록 연방정부의 권한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직업이 아니라 나이와 건강에 따라 중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백신 접근을 둘러싼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교원 노조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에 코로나19 대응을 자문한 뉴욕대 전염 유행병 전문가인 실린 가운드 교수는 이런 조치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는 고령의 위험에 처한 교사들은 이미 우선순위로 접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돕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돕는 것이라며 단지 교사뿐 아니라 버스 운전사, 청소부, 육아 종사자 등 다양한 인력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원 노조들은 학교가 통풍 개선 조치 등 CDC 지침을 따를 자원이 없어 교사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채 대면 학습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등교를 반대했습니다. CDC는 지난달 등교 지침을 내놓으면서 학교 주변 지역사회의 감염률에 근거해 초중학교가 가능한 한 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이 지침이 너무 엄격해서 불필요한 장벽을 더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교사와 학부모의 불안감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교직원 접종 전이라도 올바른 조치를 하면 등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교육자와 학부모로부터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이 확대되면서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 성인으로까지 넓혀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최근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미 보건, 의학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여러 주가 백신 접종 대상을 미국의 평균 은퇴 연령인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가용 백신 목록에 추가되면서 공급이 확대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8일부터 55세 이상 성인으로 접종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유타주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마찬가지로 8일부터 5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도 백신을 마칠 계획입니다. 애리조나주도 지난 1일 55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자격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3일에는 알래스카주가 5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했고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주는 50세 이상으로 접종 자격을 낮췄습니다. 미시간주는 이달 22일부터 5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교사들에게 접종 자격을 부여하는 주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4일 기준 38개 주에서 교사들에게 백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절정이었던 지난해 여름 조작된 사망자 수 통계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측근들이 주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 통계에서 요양원 사망자 수를 3,000명 가까이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뉴욕주 보건당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6월까지 요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를 9,250명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매일 TV 생방송에 출연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9,000명이 넘는 요양원 사망자 수는 다른 주에 비해 50%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양원 수용자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배경엔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노인 환자들을 격리 없이 바로 요양원으로 복귀시키도록 한 쿠오모 주지사의 조치 때문이라는 지적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의 측근들은 보건당국을 압박했고 결국 요양원 사망자 수는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6,432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주 보건 관계자들이 요양원 사망자 수 통계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 측근들의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최근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성명을 통해 요양원 바깥에서 숨진 입소자들은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요양원 사망자 수를 줄여 발표했지만 뉴욕주 전체 사망자 수 통계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 입장에선 요양원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장이 존슨앤존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마이크 더건 디트로이트 시장이 이번 주 이 시에 할당된 조회분 존슨앤존슨 백신을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건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디트로이트시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백신으로 현재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며 존슨앤존슨 백신의 수령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건 시장은 존슨앤존슨은 아주 좋은
백신이며 모더나와 화이자는 최고다. 그리고 나는 디트로이트 주민들이 최고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원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부터 시장직을 맡아왔습니다. 덕원 시장은 오늘 다시 성명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안전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전적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이제 백신 접종 센터의 확장에 존슨앤존슨이 핵심 역할을 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며 다음 할당 때 존슨앤존슨 백신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최근 늘어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반아시안 폭력과 편견을 종식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증이 존재하는 곳 어디서든 이를 규탄하고 싸우는 것이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 각서를 통해 법무부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증오범죄 자료를 더 잘 수집하고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협력하도록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째 주에 외국인을 혐오하는 내용의 레토릭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의 미국 시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발표하는 등 인종차별 행위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아시아계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증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로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 행위가 부쩍 늘어나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법무부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연방 차원에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시리아 공습 결정 때 의회의 사전 통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놓고 일부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정쟁 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이라크 전쟁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무력 사용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미국 대통령은 종종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이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허용한다는 비판론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이란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할 때에도 무력 사용권을 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이라크 북부 미군 기지 로켓포 공격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달 25일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시설 공습 때도 이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 단행된 첫 군사작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위원으로 활동한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의사당 난입 사태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공화당 동료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에릭 스웰벨 하원 의원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65쪽 분량 소장에서 1월 6일의 끔찍한 사건들은 피고들의 불법 행위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라며 따라서 피고들은 그에 따른 부상과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 피고에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공화당의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스웰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공모해 폭동을 선도했으며 대선 결과를 인증하기 위해 의회에 모였던 의원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협력자들이 향후 집회를 개최할 때 최소 일주일 전에 통지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웰벨 의원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한 하원 소추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상원은 지난달 탄핵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 동안 의사당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이들을 겨냥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은 1월 6일 연설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포함돼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소송은 이런 법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 외에 조지아주 선거 패배 뒤집기를 시도한 의혹으로 수사에 직면했으며 법무부는 트럼프 비판자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국방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면서 해외의 위협 세력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 러시아, 이란을 꼽았습니다. 지난 1월 말 취임한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 형태의 문건에서 국가 방어, 국민에 대한 책임, 팀워크를 통한 성공을 3대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국가 방어 분야에서 중국을 국방부가 직면한 제1의 도전 과제라 적시하고 미 정부 전체 전략 속에서 국내 대외 정책의 통합, 동맹과 파트너십의 강화,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국가 수준의 위협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준비를 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긴장 고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퇴치, 국방부의 혁신과 현대화, 기후변화 대처를 국방 분야 우선순위로도 제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팀워크를 통한 성공 과제에서는 동맹, 파트너와 협력을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미국 일자리 지표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에만 38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과 요식업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950만 명이 실직 상태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노동청은 지난달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37만 9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6.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월 일자리 증가폭도 당초 발표된 4만 9천 개에서 16만 6천 개로 상향 조정돼 올 들어 2달 연속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대부분은 여행과 요식업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 관련 규제가 미 전역에서 완화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회복되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950만 명이 실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there are 9.5 million fewer jobs than at this time last year. This is a larger jobs hole than at any point in the Great Recession. At this month's pace, it will take us more than 2 years to get to pre-pandemic employment levels. 그러면서 우리 돈으로 2천조 원가량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oday's jobs report shows that the American Rescue Plan is urgently needed in our view.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실질 실업률은 1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2월 고용 지표에 장밋빛 전망을 보태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호소했고 유엔 앞에서는 국제사회 행동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무력 진압을 비판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AP 등은 버기너 특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의 단합된 집단 행동이 절실한 상황이며 미얀마 군부의 유혈 탄압을 하루빨리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버기너 특사는 이미 최소 50명 이상의 시위대가 대부분 군부의 무차별 발포로 숨졌으며 쿠데타 이후 천여 명이 군부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후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그리고 원조 중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continue to monitor closely the situation in Myanmar and consider further action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in the coming days.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 제재가 정해지긴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고 AP 등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회의가 끝난 후 오후에는 대규모 시위대가 유엔 앞에 모여 미얀마 사태 해결에 유엔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엔이 강제 조치를 발동해 미얀마 국민들을 군부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So we want that UN to come and help us. We are helpless. They have all the weapons. They have all the power. We have nothing. The public are dying left and right. 시위대는 이곳 시간으로 내일 오후엔 워싱턴 DC에서 중국 대사관 등을 도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홈쇼핑월드 3월의 파격 세일, 최고급 닥터 살균 스프레이 이불 99, KF94 마스크 100장 구매 시 80전, 홀세일은 70전, 광동제약 무병장수 경옥고 80불, 4병 구매 시 1병은 공짜, 딤체 김치냉장고 구매 시 사은품과 300불 상품권까지 모두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파천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차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차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젤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천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 808 위산과다 위산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마저 사회를 접지 않아 교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칫 남은 임기 국정 동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국 수습 방안을 놓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여당 안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적극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그가 정치할 생각으로 총장직을 수행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감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2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를 공개 비판하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사퇴 파동 이후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다며 돌아왔던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사의를 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임자를 찾을 시간 정도만 벌어주고 옷을 벗은 겁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민정수석은 2달 만에 그만두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고 같은 날 민정수석도 교체했지만 국정 동력 저하까지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청와대의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 청와대는 일단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이번 사태를 푸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고 차기 검찰총장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과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돌아보면 특히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대 검찰이라는 구도의 악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조 전 장관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이 과정에서 공정가치 문제가 부각하면서 현 정부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뒤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야당과 한바탕 입법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새 장관직에 오른 이후 검찰과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구도는 계속해서 주요 뉴스를 장식했고 갈등은 어느새 문 대통령 대 윤석열 구도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때릴수록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더니 급기야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추 장관이 물러나면서 갈등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상도 잠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 발표 이후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직을 걸겠다는 언론 인터뷰가 전해진 이후 민주당은 무시 전력으로 일관하다 사퇴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공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권이 윤석열 전 총장을 반문 진영을 대표하는 야권 정치인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대립 구도는 국민적 피로감이 컸던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감사원이 탈원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이나 절차적인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문재인 정부.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완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2031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을 16.5%로 낮추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6개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개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결정이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2019년 6월 당시 자유한국당 정가빈 의원 등은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을 고치지 않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계획이 전력 계획의 상위 계획이 아니며 두 계획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사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도 또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헌법이 권한을 부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로드맵이 완성됐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에너지 정책의 절차적 하자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을 두고 더는 소모적 논쟁이 없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년을 끌어온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쟁,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독안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독안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독안경 323-73-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불법. 혹시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으십니까? 불법? 아니요. 제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는데요. 한국 인기 드라마 최신 예능 프로그램 어떻게 시청하고 계십니까? 그거야 TV 동영상 사이트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나 한국 TV는 합법입니다. KBS 트롯 전국체전, 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오 삼강빌라, 펜트하우스, 놀면 뭐하니, 불타는 청춘 등 최고의 드라마와 예능을 실시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선택하십시오. 한국 TV. 그런데 가격이 한 달에 9불 99, 1년에 99불 90. 불법 동영상 사이트보다 쌉니다. 새해부턴 합법적으로 마음 놓고 한국 프로그램을 즐기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을 연결해주는 한국 TV. 한국 TV 가입 문의 323-692-2121 또는 www.tv한국.com을 방문하십시오.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고용 지표가 양호했던 데다 국채금리의 상승도 제한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72.16포인트, 1.85% 상승한 31,496.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3.47포인트, 1.95% 급등한 3,841.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6.68포인트, 1.55% 오른 12,920.1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약 1.8%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0.8%가량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약 2.1% 내렸습니다. 시장은 고용 등 주요 지표와 미 국채금리 움직임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도 장 초반에는 금리 상승 탓에 불안정했지만 금리가 레벨을 낮추자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주가지수가 큰 폭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 변동성은 여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8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한때 전장 대비 2.5% 이상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술주가 1.97% 반등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4월 산유량 동결 조치와 미국 고용지표 호주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배럴당 2.26달러 급등한 66.0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이번 주 7.5%가량 급등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결정 영향과 미국 고용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전일 회동에서 4월의 산유량을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데 따른 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만큼 예상 외 결정에 따른 충격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을 4월에도 지속하기로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 부양 의지가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요 금융기관도 유가 전망을 속속 상향 올려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 브렌트유가 배럴당 75달러까지 오르고 하반기에는 8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도 올해 하반기 브렌트유 전망을 배럴당 75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전망치는 72달러로 올렸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양호했던 점도 유가 상승을 가속했습니다. 미국의 1월 무역 수지가 소비 회복의 여파로 적자 폭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682억 달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무역 적자 전망치 675억 달러를 상회한 것입니다. 수입은 1.2% 증가한 2,602억 달러를, 수출은 1% 증가한 1,919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품 수입은 1.6% 늘어난 2,21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에 힘입어 1월 소비자 지출이 최근 7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는 3.2% 감소한 27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 5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7, 8도가량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면서 낮 기온도 60도 중반으로 내려앉겠고 다음 주 내내 60도 내외의 쌀쌀한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이슬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8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8도, 5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9도, 4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한국은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구름 많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1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2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6도, 습도 35%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